걸어가는 발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병호 집사님과 모든 임원분들 주님께서 주의 복으로 아,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내 생각에. 자, 지각한 아저씨 한 말씀 하시죠. 온 게 아니라 일찍 왔는데요. 지난주에 내가 월요일에 못 갔잖아요. 예. 아니 식당 봉사 때문에 예. 주차를 예약하는 것은 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호주머니 그럼 라이트 있는가 봐. 네, 오늘 좋은 시간 되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들 여기 통과하셔서 다리 앞에 특히 내 쳐놓을게요. 이야기했어, 이야기했어. 맞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맞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아니 한 사람만 더 있던데? 됐어, 됐어. 네, 아까 박수 치는 바람에 제가 깜빡 까먹었습니다. 여기 그 국립수목원 숲해설가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가 저기도 하나 있지만 네 그루가 있죠. 얘들은 바로 옆에 하천이 있어요. 물을 좋아합니다. 네, 물을 좋아해서 물 옆에 많이 심는 위로 이렇게 한번 잎이 계속할 거예요. 하늘이 같아요? 얘는 반송이에요. 나오는데 밑에 지기에서부터 갈라져서 반송이에요. 얘는 조금 안 드셔도 쉬셨죠? 네, 숲속해요. 네, 아시는군요. 자, 일어나 주세요. 네, 숲속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위로 손을 올리면서 들이마시고 내리면서는 내쉬어주세요. 자, 옆에 좀 보여요. 들이마시고 네, 아니 그 옆에 분을 앞에 한 발짝만 오시면 돼요. 그런데 옆에 분 네, 자, 들이마시고 자, 들이마시고 하시다가 어깨도 풀리고 목 운동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잎이 계속합니다. 얘랑은 달라요. 고기는 좀 다르시죠? 그리고 얘들은 움직이지 않죠. 나무는 한 자리 잡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여기 와서 얘를 한번 만져보시고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촉감이 다릅니다. 네. 이것만 틀리네, 이거. 그죠? 예. 세 개는 같고. 오, 네네, 정답입니다. 세 개는 네 그루 같은 중에 나무, 이것은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만 다르다. 그죠? 촉감 다 다르시죠? 네, 얘는 폭신폭신하고 얘는 딱딱하고. 그런데 위로 이제 제가 목 운동 하시면서 보면 악놈 놈이 아니고요.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이제 새의 깃털 같은 공기제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면은 자세히 보시면 얘가 나구송이거든요. 나구송은 떨어진 깃부 그리고 그 열매가 솔방울 같아요. 그래서 나구송이라는 애인데 어긋나기입니다.
얘는. 근데 얘는 메타세콰이어는 마주나기. 그게 다릅니다. 예. 이쁜 이제 지금 여기 가시는 길이 관상수원길입니다. 메인 길이죠. 메인 길인데 여기 우리가 광릉 수목원을 처음에 조성할 때 여기 박사님이 꽃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길은 꽃자루. 그리고 줄기구나. 이해가 가시죠? 꽃자루, 여기는 꽃받침, 여기는 씨바.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일단 뭘 만들어도 의미 있게 좀 만들려고 머리 좀 썼습니다. 나하고 닮았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사실 저 사이길로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가길래 저희 메인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관상수원 전체적으로 한번 지도를 말씀드릴게요. 이쪽에는 이제 그 유명한 전나무 숲길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수생식물원, 겨울정원 이렇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평을 오픈하고요. 지금도 이제 막고 못 들어가는 장소가 60만 평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냥 되는 대로 좋은 코스로 우리는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갈 때 시험. 그리고 가운데 이 길을 지금 여기 나무로 보시면 정자수나 그 마을에 하나 이렇게 그 당상목으로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한번 수령을 보시면 옆으로 잎이 많이 퍼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저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 느티나무, 네, 느티나무를 쫙 심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숲을 여기도 이제 실은 숲으로 생각하시면 이 녹색을 많이 보시면 눈 피로 풀리셔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녹색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왜냐면은 뱀이 많아요. 네.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에 좋은 거네. 뱀 많고 또 물들이 또 자연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바닥도 돌뿌리 같은 거 나무 뿌리 조심해 주세요. 여름정원 돌았습니다. 여름정원. 여기가 여름정원이라고 네네 조성해 놨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그 익숙한 고사리가 보여요. 고사리.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그 개그맨 박나래라는 얘는 박나래가 아니고 청나래입니다. 청나래 고사리. 네. 많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저쪽도 보이시죠? 네. 근데 고사리가 원래 공룡 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얘가 고사리가 나무만큼 컸대요. 그리고 이 산소 농도도 지금은 20%지만 그때는 23%. 산소 또 농도가 좋고 하다 보니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산소도 희박해지고 또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진화한다고 합니다. 식물은. 그래서 작아진 거예요. 고사리가. 네. 겸손한 배려. 겸손배려. 아, 좋습니다. 겸손배려. 고사리는 성이 고신데? 물좀 많이 마시라고. 왜냐면 똑같은 꽃이 아니래. 꽃이 아닙니다. 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장술이야. 쟤는 개다래인데 꽃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제 곤충은
이제 꼬셔야 되겠고 뭐 할 수 없이 잎이 꽃잎처럼 그래서 곤충이 속아요. 꽃인 줄 알고 내려앉으면 잎이에요. 그 밑에 꽃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러게 꽃이 작죠. 밑에 밑에 꽃이 네네네네. 꽃이 저기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책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꽃이 작죠. 그런데 신랑 오늘 하루만 다 사실대예요. 여기 한번 위를 이렇게 보시면 잎들이 잘 자라죠. 제가 왜 자꾸 위로 보라 하시는가 하면은 땅만 보고 핸드폰 목이 땅만 가 있어요. 그래서 목 운동도 하시고 또 아름다운 잎들도 좀 보고 얘는 겨울에 더 아름답습니다. 예. 그런데 느릅나무 가다 보니까 바닥에 보시면 얘 열매예요. 열매가 이쁜 열매 하나씩 좀 주워 보세요. 이게 다 열매입니다. 자, 열매를 보시면 가운데 씨가 있어요. 그런데 반을 이렇게 쪼개 보면은 위가 닭벼슬 같다. 모양이 네, 닭벼슬 같다. 그래서 얘를 닭벼슬벼슬 하다 보니까 비술나무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통 그 막걸리 뭐가 흐른 것 같다. 그런데 얘는 고로쇠랑 같이 수액입니다. 나무 수액인데 칼슘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산소랑 결합하면 이렇게 하얗게 네, 그래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렇게 하얀 칠 해놓은 애가 빨리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사람 흰머리 난 것처럼 이것도 나이가 먹어서 흰머리 난 줄 알았어요. 너무 좋으십니다. 이건 박수 받으시기 좋으십니다. 왜냐면은 그런 어린애들도 숲속에 많이 가라는 이유는 다양한 이 숲 생태를 보고 창의적인 이런 선생님처럼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네. 나무 엄청나게 큰데 네. 잎사귀는 거기에 비해서 전부 다 적잖아요. 전부 다요. 네네. 근데 우리 가로수에서 보면 나무는 적은데 잎사귀만 커요. 네. 그건 싸구리 같고 이거는 전부 다 좋은 건지. 그러세요? 거목인데 잎사귀는 다 이러네. 질문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릴수록 네. 광합성 많이 하고 내가 잘 크려고 잎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뭐 어차피 얘는 기본적으로 잎이 작은 애긴 하지만 보시면 연세가 많을수록 작게 만듭니다. 힘이 없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이 만들 이유가 없어요. 네. 가로수를 이런 걸로 비슷합니다. 심어야 되겠어. 사람 타는 가로수를 이런 방식이나 걸로 심어야 돼. 그 그냥 간판도 안 가리고. 한번 해줘. 네. 그러고 얘가 이제 실은 그 광합성 작용을 하면 탄수화물 또 물 이렇게 만들어서 얘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탄수화물이 얘는 우리가 피톤치드라는 게 그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향이지만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 우리가 산뜻한 향은 편백향이죠. 그렇지만 얘는 달고나 향입니다. 메가 성분을 내뿜어요. 그거가 얘의 피톤치드입니다. 우리가 꽃향기도 피톤치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물은 다 독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독성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게다레 같은 것도 독성이 있지만 왜 여기 앉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박물관 건물이 메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요 나무, 저 나무는 이제 아시죠? 네, 맞습니다. 정답. 공부 잘했어. 근데 이 나무는 그 120살 먹었습니다. 근데 그루가 안 크네. 그쵸? 예. 근데 아닙니다. 왜냐면 이 숲이 자체가 너덜너덜하죠?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애기도 들어요. 근데 이게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이파리가 아닌데. 아니죠. 네, 잎이 3개예요. 우리나라에 단풍 종류가 30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잎이 원래는 기본은 5개. 5개. 그죠? 요거는 이제 늘 단풍나무는 5개다 생각하시는데 3개도 단풍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얘가 복이 많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연우 왔어. 아니 가깝게 있었네. 지연 작전 썼어요. 가사 도우미가 들어오잖아요. 질문하고 막 못 가게. 아니 안 밀어도 돼. 너무 네, 삼나무는 어디서 많이 나죠? 일본 대마도 요런데 이거 그 나무 수sun입니다. 남쪽에서 많이 나는 거. 뒤로 보시면 우리가 멋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소나무. 딱 요렇게 보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소나무로 배를 만들었고 일본 사람들은 삼나무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나무는 우리가 그 임금님 관으로도 쓸 정도로 질이 좋죠. 단단하고. 그런데 얘는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일본 배가 몇백 척이었지만 우리는 몇 척 안 돼요. 20척도 안 돼요. 근데 누가 이겼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그만큼 소나무가 더 좋다는 거예요. 얘는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빨리 부서져요. 크기는 커도. 그래서 뭐 사실 명랑해져 뭐 해서 지략도 들어갔지만 이제 그 성분도 이렇게 또 추가하네요. 얘가 이제 광릉 요강꽃입니다. 오배. 광릉 요강꽃. 아유, 복주머니 난 종류입니다. 그런데 아니 글로 가시지 말고요. 제 설명을 잠깐만. 자 보시면 얘가 왜 그 자가수유증이 어렵냐면은 꽃이 요렇게 오므려져 있어요. 요렇게 오므려져 있다 보니까 벌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고 기껏 나온다 해봤자 위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위로 여기 뚫려 있죠. 나오는데 여기 안에서 죽거나 겨우 나오는데 또 꽃이란 거는 뭐 나무도 그렇지만 자가 수정하면 우리도 동성동본 약해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면서 남의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암술 수술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암술이 좀 안쪽에 있고 수술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수정도 어려워요. 그래서 수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멸종위기종이고 여기 보면 주름 치마가 있을 거예요. 그게 광릉 요광꽃 잎입니다. 잎은 보여요. 근데 보시면 여기 잎이 있죠. 왜 이게 없네. 네.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 또 귀한 애고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은 실은 저기 우리가 못 들어가는 장소에서 키웁니다. 연구관들이 키워서 여기다가 관람용으로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멸종 위기종이고 복주머니 나는 저기 가서 다 시들었지만 또 살아있는 애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복주머니 나는 이뻐요. 꽃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에 파는데 20만 원씩입니다. 묘정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캐가고 그러기도 하지만 수정도 잘 안 되고 해서 멸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지 않으면 CCTV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 한번 볼게요. 복주머니 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캐나다산이고 뭐 얼치기 복주머니는 그것도 거의 다 찍어 조금 남아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한 번 맞는데 얼마인 줄 알죠? 여기만 와도 냄새납니다. 향기 좋네. 아, 옆에 있어도 향기 엄청나네. 여기까지 나네.
맞는 게 아니고 걸리는 거야? 왜냐하면 복주머니이기도 하지만 그 요강처럼 생겼죠? 네, 상상을 하세요. 요강처럼 생겼어요. 신기하다. 이거 하나 사진 찍어. 어디 꽃이 이렇게 요광처럼 생겼네? 진짜 들어가면 못 모르겠어. 한번 찍어봐요. 요광 써보셨어요? 저도 요광 세대예요. 아, 그래? 계속 기다릴 뻔했어. 금방 돌아가고 잘 나가다. 저는 야수정원 박물관 직원 이민구입니다.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유 관람하시고 이따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나무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무가 3개가 있는데 단면이 이거는 다 수입나무들이에요. 수입나무인데 왜 수입나무 갖다 왔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서 활용을 했던 나무들이에요. 그 이름이 유명한 위송, 저쪽에 있는 나무는 나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무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했던 나무예요. 기찻길 침묵으로 많이 썼던 나무인데 간단하겠네. 3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됐어요.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무는 미송이라고 원래는 전나무예요. 근데 이제 미국 소나무라 해서 보통 이제 미송이라고 하는데 전나무기 때문에 전나무 특징은 키가 전부 때까지 쭉쭉 자랍니다. 그래서 얘가 키가 보통 한 70m 정도 자란다니까 아파트 높이가 한 25층 돼요. 그 다음에 폭이 1.8m로 돼 있는데 더 크면 한 3m까지도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철탑 같은 나무가 그 미국, 캐나다 경계쯤에 그 침엽수림에 막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우리나라에 수업을 많이 했던 나무인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통나무 재료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가면 휴양림 통나무집 있잖아요. 통나무 재료로 얘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는 여기가 이제 1살이에요. 근데 얘가 사는 곳이 우리보다 살짝 추워요. 미국하고 캐나다 경계쯤 되니까 나이테가 엄청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살, 2살, 3살 쳐보면 1100개예요. 그래서 얘는 1100년을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봄, 여름에 하얗게 잘 자라다가 가을, 겨울에 추워지면 여기 꼬맣게 보이는 거예요. 성장 멈추면서. 이렇게 검은 게 나이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세요. 자, 이쪽을 보시면 얘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10살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 보통 100살 아니냐 그러는데 10살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10살이냐면 얘가 자라는 것은 미국하고 캐나다 경계니까 좀 추운 지역이고요. 얘가 자라는 곳은 지구로 따지면 정가운데 적도 지방이에요. 적도 이렇게 배꼽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적도 지방이라 어떻게 보면 잘 더운 지역에 사는 나무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프리카나 사막 지역 같이 아주 못 살 정도 더운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이 사람 다 사는 곳에 사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이 살기에는 가장 적당한 곳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년 내내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그래서 나무가
아주 성장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가졌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이만큼 자라요. 그래서 2년, 3년, 4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만에 이렇게 자라요. 근데 물론 얘가 빨리 자라는 속성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얘도 10년 자랐어요. 이게 보통 저 정도 자라고 얘는 좀 많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겨울이 없다 보니까 나이테가 안 보여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이테가. 왜냐하면 나이테는 추워지기 전에 가을쯤에 생성이 되거든요. 쉽게 그냥 껍질이 두꺼워진다고 보면 되는데 얘는 뭐 겨울이 없으니까 나이테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 보면 나이테가 있긴 하는데 그냥 보통 없다고 합니다. 이 열대지방 나무가 나이테가 없다. 10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얘 가운데 나무 세포하고 얘 나무 세포를 따서 탄소 측정을 해요. 그러면 얘하고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10살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사용도가 기찻길 레일 받침으로 많이 썼어요. 침목으로.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찻길 깔고 밑에 이제 침목 깔 때 이런 종류의 나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무겁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나무를 보시면 이 나무도 10년 살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름이 그 유명한 나왕이에요. 꼭 얘만 나왕은 아닌데 보통 이 지역에 사는 나무들이 보통 나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합판집 가면 보통 나왕 무성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수입해서 많이 사용했던 나무예요. 얘 가지고 뭐 합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집 질 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종이 만들 때도 쓰고 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우리 가구 만들 때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중에 유명한 가구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 맞아요. 얘가 섬이 얘가 자라는 곳이 보르네오 섬이 원산이에요. 그래서 보르네오 섬에서 이 나무가 무지하게 잘 자라요. 10년만 키우면 이만큼 자라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좋은 나무예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그 보르네오 통상이라는 무역회사가 있었어요. 70년대에. 이 나무를 이제 계약을 해서 수입을 많이 했어.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80년대 들어 올림픽도 하고 아시안 게임도 치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여건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구도 이제 고급 가구를 만들면서 그 회사 이름을 보르네오 가구라고 하고 이 나무를 사용해서 이제 가구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보르네오 가구, 동서 가구, 바로코 가구 이런 애들이 다 이걸 수입했던 회사의 형제들이 다 만든 회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가구 산업의 선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이게 보르네오 무역에서 성장해서 보르네오 가구를 만들어서 이 나무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침대라든가 옷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유명한 나무예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수입나무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인데 무지하게 크죠. 사실은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여기 5그루가 이렇게 모여 살다가 5그루예요. 들기가 보면 5개가 어느 정도 순간에 밑둥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열리목이 됐어요. 열리목. 그래서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5개의 나무가 열리목이다. 지수도로 접합했네. 아주 귀한 나무죠. 그리고 이 나무가 왜 귀한 나무가 여기 와 있냐 하면은 사실은 내가 안동댐 근방에 이마댐 지역에 살던 나무인데 그 댐을 만들고 수몰이 될 뻔했어요. 물을 받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마을의 당산나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큰 나무는 당산나무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어른들이 얘가 물에 잠기면 안 된다. 얘를 좀 옮깁시다. 그래서 아마 딴 데로 옮겼을 거예요. 근데 느티나무 특징이 이게 대고 옮기고 하면 잘 죽어요.
그래서 아마 옮기다가 그래서 위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150살.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사실 붙어서 그렇지 나이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모셔놓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동물들은 우리 강릉숲에 사는 동물들을 진짜 박제를 해놓은 거예요. 진짜 동물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시면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들도 있고 뭐 아카시아 나무도 있어요. 뭐 관나무도 있고 보시면 나무 색깔, 나이테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고 제가 2층 초입까지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성길 집사. 누구 있어? 오성길 부부가 있어요? 거기 셋이야 아이까지. 많이 드십시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이거 맨날 그거 찍고 해서 이제 언제 먹고 많이 드세요. 손 한번 흔드시고. 상부 예배 때 저기 영상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야유 중계하겠습니다. 아 그거 좀 영상 띄워요. 카렉터에 나와요? 그거 좀 뭐야. 완주! 완주! 블랙길 완주! 와, 삼남 화이팅! 동영상 찍으시네. 좋습니다.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언니? 맛있는 반찬 해주려고. 그거하고 맞춰줘야 이게. 그렇지. 들어가서 먹고. 회장님, 빵꾸나 스님이 애산 빵꾸 났다고. 괜찮대. 괜찮아요. 아니 이걸도 못 쓰는데. 충분히 있어요. 각자 있죠. 이걸도 못 써. 회장 이름 시켜. 아, 너무 달아. 하나. 아예요?